안전한 TV가 전하는 더 데이, 그날의 이야기. 2021년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사고. (2021년 6월 9일) 오후 4시 20분 당시 광주광역시 학동 삼거리는 사고를 예상할 수도 없을 만큼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빌딩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긴 했지만 평소와 같이 사람과 차량, 버스가 오가기에 대수롭지 않은 거리였죠. 그리고 그때 철거 공사 중인 빌딩 앞 정류장으로 울림 54번 버스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고 승객이 하차하려는 그 순간 순식간에 일어난 큰 사고, 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현재 학동 삼거리 근처 빌딩이 길거리에 젖혔습니다. 버스도 매몰된 상태라 지원이 필요합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리며 거리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난 것인데요. 이 사고로 시내버스와 승용차 2대가 함께 매몰되며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매몰된 버스는 천장과 바닥이 붙을 정도로 심히 파손되었습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 벌어진 건물 붕괴 사고,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사고 전으로 돌아가 보죠.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 총 6층 규모의 건물인 H빌딩은 해당 지역 재개발로 인한 건물 철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일엔 철거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건물 측면 부분이 절단된 상태였으나 그곳엔 가림막 외에 별도의 안전장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위험했는데요. 사고 이전부터 주민들은 건물 앞 정류장이 위험하다고 다니지도 않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가림막뿐인 위태로운 현장의 위험한 철거는 사고 일을 외줄타기 하듯 아슬아슬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빠른 철거와 공사 먼지 감소를 요청한 시공사, 그로 인해 현장엔 무리한 작업이 진행되며 이미 균열이 생긴 작업 현장에 더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현장 작업자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고, 이거 건물 이상한데? 지금 건물이 이상합니다. 모두 작업 멈추고 잠깐 나와 대기하면서 상황을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작업자들이 모두 대피하여 상황을 살피고 있었던 그 순간, 쿵! 이상 징후를 보이던 철거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져 내렸고, 건물이 붕괴되며 버스와 승용차가 다니는 도로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던 걸로 기억해요. 단순히 근처 공사 현장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그런가 보다 했었는데 갑자기 흰색 분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잊을 수가 없어요. 작업자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이 상황을 알지 못한 현장 근처의 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는데요. 17명의 무고한 사상자를 낳은 처참한 사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요? 사실 공사 시작 전 수순대로 해체 계획서를 동구청에 제출할 때까지만 해도 해당 철거 공사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죠. A산업회사의 계약으로 철거 공사를 담당하게 된 B기업이 작업 반경이 큰 장비를 건물 외부에 세워두고 옥상부터 철거를 진행하겠다는 바른 내용의 해체 계획서를 제출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문제는 불법 하도급 계약을 맺은 C업체가 공사를 진두지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50억에 계약된 철거 공사는 불법 하도급 계약으로 인해 단 12억에 진행됐죠. H빌딩 같은 규모의 건물을 해체할 경우 건물 외벽은 강도가 약한 쪽 벽부터, 또한 옥탑 건물을 포함한 4, 5층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이런 점을 지키지 않고 하층부를 먼저 철거했습니다. 때문에 사고 건물은 횡하중에 약한 D자 형태로 변형되었는데요. 현장 업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굴삭기를 내부로 진입시키며 다시 한번 건물에 무리를 가했고, 이미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던 건물에는 여러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철거 시에 사용해야 하는 층별 지지 대비 설치, 건물을 지지해주는 흙과 폐건축물 더미 부실 설치, 현장 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한 과도한 살수 작업 등이 건물의 지반을 약화시키며 위험을 더했고, 안전을 감독해야 하는 안전관리자들은 불법 철거 내용을 무시하며 사고의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없던 건물은 속절없이 무너졌는데요. 한마디로 무너져야 할 건물이 무너진 것이죠. 무너진 건물과 매몰된 시민들, 사고 현장은 무참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돕기 위해 투입된 장비만 63대, 총
480여 명의 소방관이 동원되었는데요. 그럼에도 울림 54번 버스 뒷좌석에 탑승한 9명은 모두 사망하며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았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 등이 직접 해체 계획서를 작성 등으로 법을 개선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작성된 해체 계획서는 지자체 제출용이고 이를 지키지 않고 비용 절감의 이유로 불법 하도급을 계속한다면 과거 발생했던 붕괴 사고보다 더 많은 참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사고 후 처벌 조항이나 개선책 마련이 아니라 최초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계획 변경 시 재승인된 계획대로 진행하는지 주기적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기업에서는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지역사회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별도 안전 대책과 예상되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자체 등 비상 행정기관과 함께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초 수립된 계획을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이익을 담보로 현재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이와 같은 인재는 계속돼서 반복될 것입니다. 한순간의 일상을 뭉개놓은 건물 붕괴 사고, 이후 동일한 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부터 처벌 조항 추가까지 여러 해결점이 등장했습니다. 건물이 해체 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사장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로 인지해 허가를 받도록 해체 허가 대상이 확대되었고요. 또한 해체 공사 허가 대상의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해체 계획서 직접 작성 등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법 위반 시 받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해 허가 수준과 노후 건축물 수준이 일정 이상인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됐습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이런 허망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조금 더 싸게, 조금 더 빨리 하려다 훨씬 더 큰 사고를 불러온 더 데이. 나 하나의 무책임함이 무고한 여러 사람을 해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무책임한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자유할 그날이 오지 않을까요? 안전에 대한 확실한 인지와 인식, 정확한 실천은 나와 내 가족의, 내 이웃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설마 아직도 당신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날 더 데이는 당신에게도 도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안전하게 안전한 TV 안전 파워업 궁금하면 나를 찾아와 안전하게 안전한 TV right